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스리퍼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차세대 드론 기술의 모든 것을 보여준 2항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혹시 2항 분석을 못 보신 분들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미국 농업의 미래이자 앞으로 드론 배송까지로 사업을 확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에이지 이글이라는 기업을 분석해 보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중간에 2항과 이 에이지 이글의 간단한 비교 자료를 넣어봤고요. 에이지 이글은 제가 몇 가지 걱정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하고요. 자, 에이지 이글은 2010년 미국에서 설립된 상업용 드론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업체예요. 이 기업은 특히 이제 정밀 농업용 드론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이름을 보면 이제 농업의 에이지와 독수리의 이글을 합쳐서 만들었는데요.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늘 높은 곳을 날아다니며 감시를 한다는 뜻도 있죠. 이 기업은 또 대마초의 수혜주라고도 평가하는데요. 이 기업이 제공하는 햄프 오버뷰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대마초 재배 관련 이제 시장의 이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은 이제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이 대마초 관련주가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죠. 그래도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참고로 대마초에는 이제 크게 마리아나와 햄프라는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햄프는 마리아나보다는 환각성이 훨씬 적어서 화장품이나 다른 상업용 용도로 더 크게 이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지 이글은 이 대마초 재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 농업 기술에서 혁신을 가져다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업은 지금은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작년 말부터 말컬이라는 회사와 협력하여 드론 배송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아마존과도 이제 물류 배송과 관련해서 협력할 거라는 이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이니까요. 일단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월 21일 기준 주가는 14불 12전으로 PSR은 221.96배를 기록했어요. 최근 이제 매출 대비 굉장히 높은 수치죠. 참고로 이 기업은 얼마 전까지는 이제 페니스탁이었어요. 최근 이제 여러 이런 이슈들로 크게 올랐죠. 네, 그럼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에이지 이글과 이 항의 간단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에이지 이글은 2010년 미국에서 설립한 미국 내 상업용 드론의 자존심이고요. 중소형 무인 드론만 생산할 수 있어요. 향후 드론 배송에도 이제 준비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주 활동 업무는 농업 시장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 항을 보시면 2014년 중국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UAM 부분 상장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에이지 이글과는 다르게 무인 드론과 유인 드론, 사람이 타는 드론이죠. 이런 대형 드론도 생산하고 사업 영역은 드론 택시, 드론 배송, 스마트 시티, 에어쇼 이렇게 다양합니다. 사실 에이지 이글은 이제 설립 목적 자체가 농업 시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드론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이 항은 드론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구상하며 성장한 기업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게 뭐가 더 좋다, 이 회사가 더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개가 다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회사의 수익률과 규모를 보면 이항의 매출 총 이익률이 59%로 조금 더 높았고 TTM 기준 매출은 이항이 2,700만 불로 약 20배 정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두 회사 모두 매출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각각 이제 8억 불과 41억 불로 약간 이제 5배 정도의 체급 차이가 있네요. 에이지 이글을 소개하기 전에 미국의 농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네. 미국은 전 세계의 작물 생산량 기준 중국에 이어 2등을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기도 하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은 여기 이 프레리 지역이죠. 세계 3대 옥토라고 불리면서 정말로 이제 비옥한 땅으로 많은 작물들을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비옥한 땅도 많겠죠. 참고로 미국의 이제 농업 면적은 전체 국토의 약 45%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물 생산은 이렇게 어마어마하면서도 전체 인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비율은 1%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단순히 땅이 비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을 기술력에 의존하면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제 큰 투자를 해왔었죠. 그리고 이 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이 개발은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특히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고효율의 식량 자급자족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죠. AG 이글의 매출 구조를 볼게요. 2020년 9개월치 매출 구조입니다. 드론 판매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렇게 두 개의 매출 구조가 있었는데요. 드론 판매에 의한 매출이 95%로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최근 IR을 통해 향후 매출 구조를 이렇게 3개로 더 세분화시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드론 하드웨어, 드론 배송, 농업 솔루션 이렇게 있죠. 이 3개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씩 볼게요. 자, 먼저 핵심인 드론 하드웨어입니다. 드론을 제작, 조립, 그리고 테스트하는 등 생산과 관련된 사업이죠. 이 회사가 설계하는 드론은 이렇게 현재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3개 다 중소형 드론이고 대형 유인 드론의 경우는 생산할 능력이 이제 뭐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그쪽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두 개의 모델이 현재 AG 이글이 밀고 있는 주력 상품입니다. 둘 다 약간 농업 관련된 제품이죠. 회사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좀 비참해 보이면서도 나름 이 회사의 돌파구를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현재 전 세계의 드론 시장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시장 내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산 드론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산 드론에 대해 미국 정부의 규제가 예상되면서 이 자기들 같은 뭐 미국 기업들이 급속도로 클 기회가 있다고 해요. 본인들 말로는. 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난 2항 영상에서도 2항의 최대 리스크가 중국산 드론이라는 건데 이 UAVS를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단지 이 기업이 중국산 드론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산 드론 회사여서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두 회사는 너무나도 다른 회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좀 큰 것 같긴 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회사는 태생 자체가 드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도 미국 내 드론 생산 업체 중에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기업의 드론 배송 서비스 사업을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드론 배송 시장은 곧 다가올 현실이고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2030년 기준 약 274억 불의 시장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의약품, 쇼핑 물품,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들을 드론으로 배송하게 될 것 같아요. 네. 2020년도 전 세계 기준으로 이 드론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장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와 인스펙션 부분이 452억 불로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농업 시장이죠. 전 세계에서 이제 324억 불 가량의 경제 효과를 발생했어요. 또 이건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키지 딜리버리, 이제 드론으로 배송하는 이제 산업이 이렇게 130억 불 정도로 이제 2020년도에 있는데요. 보면은 농업 부분에서의 이 역할이 굉장히 커요. 예. 또 이건 AG 이글의 리스크이자 기회로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드론 배송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산업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FAA에서는 2023년까지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죠. 이제 등록된 무인 드론의 개수가 약 82만 대가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획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만. 네. 아마존, 페덱스, UPS, DHL 같은 기업들은 이 배송 속도와 또 배송 가격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음식 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드론 배송은 사실 이제 기회의 땅이면서도 정말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 같아요. 또 AG 이글은 또 떠도는 소문처럼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할지 아니면 이네와 이제 아예 그냥 경쟁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마가 같은 기업들은 돈 되는 기업들, 이게 돈 되는 시장들은 다 진출하잖아요, 직접.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실 얘네가 드론을 못 만드는 회사들도 아니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회사의 현재 주력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농업 솔루션 부분의 매출입니다. 2020년 기준 이 AG 이글은 15만 에이커 가량의 농지를 커버하는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1에이커당 10불 정도가 이제 수익이 난다고 해요. 1년 뒤인 지금 2022년에는 지금보다 이 부분의 매출이 5배가 넘으면서 75만 에이커 가량의 농지를 커버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대요. 75만 평 에이커면 약 9억 평이 넘는 엄청난 면적이에요. 네. 다음은 이 AG 이글의 농업 솔루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볼게요. 첫 번째는
햄프 이제 오버뷰라는 사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마 농장의 라이센스 등록 감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기타 작물들의 감독, 규제 준수 및 이제 집행을 간소화하고 조금 더 표준화시켜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 정부와 농장주 그리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에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항공 이미징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지도와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기술들은 주 행정부가 더 환영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마초 같은 경우는 불법 재배가 많잖아요. 또 이제 이런 불법 재배 등이 사라지고 조금 더 투명한 대마 재배와 관리 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에이지 이글과 협력하고 있대요. 에이지 이글은 이 기술과 관련돼서는 시장에 어떠한 경쟁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의 첫 번째 고객은 미국 플로리다 주였는데요. 이쪽은 뭐 대마 재배로도 유명한 동네이기도 하죠. 총 3년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와 이제 거래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보시면 이렇게 얼마 전이죠. 1월 12일에 미국의 다른 주인 아이오와 주에서 이 햄프 오버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어요. 블루웨이브가 가속화되면서 친대마초 사업의 이제 주들이 눈치 싸움을 막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요. 다음은 파크뷰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건 이제 일정 부분은 이항의 스마트 시티와 뭐 겹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세분화되고 이제 공원 환경과 나무, 풀 등의 품질 관리 쪽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이건 뒤에서 나올 에이지 이글의 대표 기술인 팜렌즈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실현되는 기술인데요. 2019년 3월에는 덴버 공원에 약 6,000에이커 면적의 공원을 관리하는 용으로 계약했다고 해요. 미국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요.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식물들의 관리도 중요하니까 이제 이 기술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론들이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팜렌즈인데요. 이건 사실 에이지 이글의 핵심 기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드론을 통해서 하늘에서 최고 수준의 정밀 이미지 수집을 하고 이게 클라우딩 환경에서 자동으로 또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농장 작물의 성장 상태, 또 질병, 해충, 감염 등등의 자료들을 파악할 수 있고 앱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광범위한 농장에서 이제 농약이나 물 등이 필요한 특정 부분만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비용과 시간 또한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농장은 한국과는 이제 규모가 완전 다른데 이걸 다 사람이 하나씩 관리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팜렌즈 기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도움받는데 설명드린 대로 또 딥러닝 기술이 있어서 자료가 쌓일수록 더 미리 대응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에이지 이글의 매출과 어닝 추이를 볼게요. 좌측은 최근 4년간의 매출, 우측은 최근 4개분기의 매출과 어닝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이 기업의 2019년도 매출은 30만 불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보면 4억 원이 안 된 거죠. 이게 매출 규모로만 본다면 사실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2019년 그래도 기준 매출은 30만 불이 안 됐지만 또 이제 약 250만 불에 적자 나왔어요.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매출이 이렇게 크게 올라주면서 최근 2020년도 3분기 기준에는 매출이 75만 불로 크게 올라주었습니다. 그래도 원화로 하면은 8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현재 매출에 큰 의미를 두는 분들에게는 약간 충격적인 수치일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에이지 이글의 수익률입니다. 이 표의 퍼센테이지만 보면은 뭐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어요. 무슨 매출이 900%고 1700% 올랐고 네, 뭐 수익률은 마이너스 1900%고 뭐 난리도 아니죠. 네. 이렇게 퍼센테이지 차이가 심한 이유는 이 회사의 절대적 매출액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맨 아래를 보시면 이 회사의 2018년도 매출은 10만 불이었어요. 원화로 1억 원이 좀 넘은 금액이죠. 매출이 1억 원에서 이렇게 3억 원이 되니까 이렇게 막 175%로 엄청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들처럼 막 매출이 10억 불에서 30억 불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는 뭐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큰 비중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와 이번 분기는 전년도 대비 막 매출이 1700% 올랐대 막 1700% 대박이야 막 그러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의미 있는 숫자를 보라고 하시면 뭐 매출 총 이익률과 관리 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 그리고 기술 개발 비용 정도인데요. 이 회사의 매출 총 이익률은 40% 중반 수준으로 좀 양호해 보였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이 커지면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생산 설비와
생산 라인이 더 체계화되면 더 효율적으로 되면서 이제 또 매출 총이익률은 오를 수 있고요.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또 전체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이렇게 크게 줄었는데요. 공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뭐 코로나로 이제 컨퍼런스와 미팅 일정들이 대폭 없어지면서 그렇다 해요. 2%면 이제 거의 안 한 거죠. 보면은 참 걱정이 되는 게 또 이게 다음 분기 실적에 영향이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사실 2018년도에 전체 뭐 매출 대비 72%가 마케팅 비용을 했다 하지만 뭐 7천만 불밖에 안 돼요. 예. 7만 불이죠. 죄송해요. 숫자도 모르네. 예. 7만 불밖에 안 돼요.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 네. 이밖에 안 되고 큰 액수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 개발 비용을 보면 제가 잘못 본 건지 해서 여러 번을 봤거든요. 이 기업은 기술 개발에 따로 투자를 안 하고 있었어요. 2019년에만 한 번 기술 개발 이제 비용이 투입됐고 그 전후로는 기술 개발 비용에 뭐 계정도 없고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말만 있었고요. 또 근데 이 기타 비용을 보면 좀 웃긴 게 이 보면은 제3자 업체에서 이제 본인들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관련해서 컨설팅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업체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 방향을 이제 정하고 조언을 받을 정도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관리 비용에 대한 비용이에요. 2019년에는 매출 대비 624%, 2020년도 9개월 기준으로는 매출 대비 154%를 기록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을 뒤에서 볼게요. 자, 이거는 에이지 이글의 전 CEO 그리고 현재 CEO와 현재 이제 CFO, 즉 이 둘은 현재 임원진들이에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임원진들의 보상이에요. 보시면 CEO 이분은 연봉이 25만 불에 현금 보너스 5만 불, 그리고 스탁 옵션과 RSU 혜택을 합치면 2020년도 이제 1년 동안에만 총 46만 불을 받는 거예요. 이 CFO는 총 37만 불이고요. 이 두 사람의 1년 보상만 83만 불입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 감각 빠지는 뭐 RSU를 이제 뺀다 하더라도 순수 이 보상만 60만 불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임원진의 보수가 60만 불인데 뭐 어때? 뭐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받는 기업도 수두룩하니까요. 근데 이 앞장을 보시면 2019년에 이 회사의 매출이 30만 불이 안 됐어요. 순이익이 30만 불이 아니라 총 매출이 30만 불이 안 된 건데 2020년도에는 이제 작년 매출의 거의 2배 되는 수준을 이 두 명의 경영진의 성과급으로 준다니까 좀 웃긴 거예요. 예. 물론 당연히 이분들도 전문 경영인으로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앞으로 뭐 지금 해왔던 것처럼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 이 월급의 비율이 줄겠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경력이에요. 이 전 CEO인데요. 전 CEO는 농업 관련 박사학위를 땄고 대부분의 경력이 농업과 관련된 이제 분야였어요. 새로 부임한 CEO도 2019년에 새로 부임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오기 전에는 대마초 사업을 하는 회사의 CEO였고 그 전에는 음식 관련해서 일을 했었어요. 또 뭐 CFO는 사실 경력이 의미가 없죠. 넘어갈게요. 예. 보시다시피 이분들은 대마초와 작물 재배와 같은 이제 농업에서의 백그라운드가 확실한 분들인데요. 만약 UAVS를 드론 회사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의 경력이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론 경쟁이 이제 심화될 텐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포진돼야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에이지 이글은 회사의 부사장을 항공산업 전문가로 초빙했는데요. 그 부사장을 필두로 이제 드론 쪽 사업으로 이제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 회사의 지분율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이 이제 에이지 이글의 창업자예요. 또 이 둘은 아까 위에 설명드린 임원진인데 이 세 사람의 이제 지분 합이 10%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치고는 내부자 지분율이 택도 없이 낮은 거죠. 지난번 이양 같은 경우는 창업자 혼자서 42%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분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 여러 벤처 투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유명한 회사죠. 뱅가드 그룹에서도 1.4%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현재 CEO가 이렇게 0.171%라는 거는 이 회사의 뭐 월급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볼 때는 뭐 회사의 책임감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소유주가 이제 창업자가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2.6%로 이제 지분을 판 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에이지이글의 위험 요소를 볼게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듯 이 회사의 확실한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해요. 농업 회사인지 드론 회사인지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본인들은 드론 산업에 이제 더 포커스를 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누가 봐도 이 기업은 농업 베이스로 시작한 회사거든요. 뭐 투자도 그쪽에 해왔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시장에 뛰어든다 해도 이 기술력 차이를 빨리 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위에서 보신 듯이 뭐 기술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미국 메이드 인 USA라는 이제 드론 회사라는 이제 최대 장점이 있긴 하죠. 네. 또 그런 의미에서 근데 사실 경쟁 부분에서도 걱정이 돼요. 많은 드론 전문 업체들이 이 블루오션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데 사실 얘네가 좀 쉽진 않아 보여요. 네, 그래도 설명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 최근 회사의 부사장을 이제 항공산업 관련 전문가로 배정한 것은 이제 이쪽 사업 분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 보여요. 네. 세 번째는 매출액인데 절대적 매출액이 너무 낮아요. 2019년 기준 매출액이 29만 불이고 2020년도 9개월간에는 전년 대비가 이제 1700%가 올랐지만 그래도 75만 불밖에 안 돼요. 매출이 8억이 안 되는 거예요. 8억 원이. 정말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보유하면서 뭐 아직은 매출이 없지만 향후 매출이 빵빵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업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얘는. 이 회사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절대적인 매출은 아직까지 너무 낮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원진과 직원들의 임금인데요. 설명드렸듯이 임원진 2명의 1년치 보상이 2019년도 전체 매출의 이제 2배였어요. 회사 전체가 1년 동안 이제 임원진들을 월급 주려고 고생한다는 느낌일 수도 있고, 예. 규모만 본다면요. 뭐 물론 매출이 커지면서 이 비율도 줄겠지만 지금은 좀 과해 보이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기업의 주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회사를 지금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습니다. PSR이 지금 220배 수준인데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주가가 높아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투자가 과열되고 있는 건지 뭐 저는 판단을 내릴 수 없겠지만 주가 변동성은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기업은 2020년도 4월까지 페니스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한 주당 가격이 1불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이제 드론 산업과 대마초 사업 그리고 아마존과의 루머 등으로 인해서 짧은 기간에 14불 수준까지 올랐죠. 조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 그런 이유로 얘네가 이렇게 심하게 올랐는데 그런 이유가 다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다면은 지금의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정 고객에게의 매출 의존도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매출인데요. 다음 장을 볼게요. 자, 2020년 9개월, 2019년 9개월치간의 이제 특정 고객들의 매출 비율인데요. 2019년에는 고객 A가 전체 매출의 55%를 담당하고 B가 12%를 담당했어요. 이 둘의 매출이 약 전체 매출의 68%가 되는 거죠. 근데 2020년이 되니까 B의 매출은 아예 사라지고 A가 이제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하고 있어요. 뭔가 불안해 보이는 매출 구조죠. 물론 아직 절대적인 매출액이 적고 매출 구조가 단순해서 그런 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주주시라면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들쑥달쑥하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매출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얘가 이렇게 크게 먹었다가. 네. 사실 이번에 이 기업을 분석하면서 정말 큰 장점도 많이 보고 기회도 많이 봤지만 여러모로 약간 단점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분들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의 장점과 단점도 같이 보면서 또 제 유튜브 말고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의 이 기업의 분석 영상도 보시면서 조금 더 이제 더 다른 다양한 시각을 보면서 괜찮은 회사인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